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랜만이에요. 요즘 PCM에서도 못 보고. 근데 네, 더 편안해 보여요. 이 아이고, 학생들을 안 가르치시니까 더 편안해 보이신가? 작두를 안 왜 해서? 안 가르쳐요? 일대일고치 계속 하잖아요. 아니요, 1대1 말고요. PCM에서는 작두를 타시잖아요. 아, 네, 작두를 안 타셔서 더 편하신 것 같아. 네, 네. 오늘 제가 좀 드릴 질문들은, 어, 이 PCM이나 1대1 코칭이 이제 저희는 정말 많이 들어서 변화된 걸 알고 있고, 네, 대표님의 이제 그 유튜브나 저희들 제자들 유튜브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또한 대표님을 만났을 때 제가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을 보고 들어간 게 아니었고, 그냥 훅 들어갔던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이제 뭐 이렇게 대표님과의 처음에 만남의 시간들, 그리고 그 과정들 하는데 오늘은 제가 이 동영상들을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한 번도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가지 저게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구독자 입장에서 물어보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 구독자 입장에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해 왔는데 이런 과정들을 그런 속성들을 좀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수업을 받기 전까지는 저라는 사람만 알고 싶다는 생각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지금의 시점에서는 이게 이제 통합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안에서 대표님 PCM이라든지 이런 일대일 코칭을 통해서 정말 속성이라는 것도 뭔지도 몰랐지만은 그 속성으로 들어가 이게 속성이구나. 그리고 어, 예전에는 이런 질문 같은 것도 할 수도 없었지만은 자꾸 이렇게 깊게 생각하기도 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이 손님들에게도 제가 부동산 20년을 하면서도 저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항상 을이었어요. 항상 을의 입장으로, 그리고 물론 고객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 준다고는 항상 그런 마인드였지만, 지금도 마인드지만 다른 게 뭐냐면은 그때는 을의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갔던 거죠. 근데 지금은 뭐 갑을 관계를 떠나서 제가 끌고 가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걸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가 스스로 바뀐 게 아니라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지금 바뀌어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자유로워진다 그럴까요? 이 소통이라는 거. 그리고 대표님께서 맨 먼저 교육을 할 때 킨즈 대학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 소통, 경청, 동의, 학장식, 고립식 이걸 네, 통해가 첫 번째인데 그거조차도 몰랐는데 인재 학장식 질문, 고립식 질문 이런 것들 경청, 동의가 그래야 소통이 되고 이게 뭔가 된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 PCN 교육을 듣는 분들, 뭐 일대일 코칭을 듣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변화되고 있는 거를 저는 이 수업에서 보이고 있고, 이런 또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보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쟤네들 수업 시간에 그냥 배운 거 서로 주고받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표님께서 이런 PCM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런 이 구독자들, 뭐 보시는 분들에게 지금 또 쇼츠 영상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뭐 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PCM 교육이라는 거는 어떤 교육들이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1대1 코칭에 물론 다 막 다르게 지금 코칭이나 이런 건 다 다른 속성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 보시는 분들도 구체적으로, 물론 이게 한다고 하루아침에 알아. 저도 지금 1년이 돼가는데도 다 모르는데, 이거 하나 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대표님께서 늘 반복해야 되고 꾸준해야 되고 그리고 듣다 보면 열린다고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그대로 행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밑바닥에 있으면 거기에 나름 문제가 있어요.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돈을 벌어야 되고 뭔가 시달리는 것 같고, 뭐 나가는 지출에 대한 카드값이라든가 그리고 뭐 어쨌든 남들하고 또 더 비교를 많이 하는 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사람들은 이게 가난한데 진짜 가난한 사람은요, 그 밑바닥 안에 내 안에 모든 게 다 가난해. 진짜 이런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근데 겉으로는 가난하고 가난하게 태어났는데 안에는 그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도 가지고 있어요. 부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기질과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가난이라는 껍데기를 따고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 지금 피디님의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피디님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피디님은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먹고 살 만한 사람이에요. 정병님이라고 하는 사람.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음, 피디님이 원래 먹고 살 만한 여자였냐?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는. 예. 맞아요. 근데 제일 밑바닥이었어요. 지금 정병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먹고 살 만한 여자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 이런 사람을 그냥 대충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중산층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중산층에 있는데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지가 않아요. 예. 음,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도 레벨 차이가 있는데 중산층도 세 가지가 있어요. 진짜 그냥 우리 흔히 얘기하는 미들 클래스라고 있고 어 upper이라고 진짜 고 연봉 막 10억씩도 버는 중산층들이 있어요. 연 10억씩도. 예, 이런 사람 네. upper middle class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더 밑에 뭐 월 한 300, 500 정도 그냥 대기업에서 이제 좀 버는 요런 중산층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레인지가 사실은 이 세 가지 레벨이란 말이에요. 제일 꼭대기에 막 10억 이상씩 버는. 근데 돈하고 상관없이 중산층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사실은 가난한데 남들한테 그 그냥 보여지는 거가 부자 같아 보여지는 사람들이 보통 중산층이.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때는 부자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엄청 노력한 거예요. 중산층들을 대부분.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진짜 부자예요.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자들은 진짜 부자란 말이에요. 그 부자들의 속성을 가만히 들어보면 중산층하고 너무 많이 달라요. 예. 어느 만큼 다르냐? 그냥 깊이와 너비와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피디님 방금 전에 나는 을로 영업을 원래 했는데 PCN 교육을 받고 지금은 갑질은 안 하지만 거의 내가 다 이끌고 내가 지금 이렇게 원래 끌려갔다면 내가 근데 봐봐요. 재밌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디님이 실적을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산층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전략이 먹힌다는 뜻이에요. 을로 일을 해도 먹힌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네. 부자는 절대 을로 일하지 않는다가 속성이에요. 그게 뭐냐면 음, 포지셔닝에 대한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디님은 사실은 이걸 아셔야 돼. 자기 자신을 인지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진짜 부자 되고 싶은지 아니면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지. 이 차이가 엄청 커요. 진짜 부자 되고 싶은 사람은 자신한테 투자하고 개발을 하고 자기의 뇌의 구조를 바꿔요. 부자처럼 만들어요, 자기. 왜? 피디님은 이미 중산층까지 스스로 만들어 왔고 그 전략이 을로 내가 일을 하더라도 그 전략적으로 내가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전략으로 치면 중산층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질은. 그러면 피디님한테 뭐가 있냐면 중산층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나름 어때요? 남들이 봤을 때 또 괜찮아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근데 피디님은 만족을 안 할 거예요. 네. 맞아, 그게 핵심이에요. 맞아. 나는 만족을 아, 안 해. 근데 내가 만족 안 하는 게 뭐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한 왜냐면
다른 사람한테 보여지는 건 부자처럼 보여지는데 나 스스로 내가 알아. 내가 진짜 부자가 아니라는 걸. 그렇잖아요. 음, 음, 네. 음, 그럼 내가 진짜 음, 부자라고 하는 그 자체를 알고 싶냐라고 했을 때 알고 싶어. 근데 그게 음, 생각보다 내려놓고 싸워야 되고, 좀 부셔져야 되고, 많은 내 과거의 성공을 어떻게 보면 지금 나의 부채가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과거의 자산인 지금 나의 부채, 과거의 성공으로 인해서 그 성공을 계속 고집하면 난 절대 진짜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나는 알고 있어. 근데 대부분 중산층은 그것도 몰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음, 그것까지 알아가는 단계, 그 다음에 그걸 훈련하는 단계, 거기에서 지금 피디님의 레벨이 나온 거예요. 그게 또 뭐냐면 또 변화예요. 아, 음, 내재된 게 단순히 중산층이 아니라 중산층 이 자체를 아예 업그레이드하는 어떤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을로 영업을 하고 을로 내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고객들을 이끌고 내가 이끄는 주도자, 내가 리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다 뭐냐면 사람들은 리더 카리스마, 이 사람의 가치가 있으면 거기 따라가요. 우리가 기업을 분석하더라도 그 기업의 차별점이 확실하면 기업은 이득을 내요. 예. 경쟁자가 음. 절대 못 따라오는 그런 어떤 그 벽이 있어요. 그 기업은 그 음, 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벽을 강화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이득을 내면요. 주가는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 저런 기업이 다 했어. 뭐, 되게 음, 하찮은 기업 아니면 되게 지루해 보이는 기업인데 이득을 딱 내고 있으면요. 주가라고 하는 건 그 기업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득하고 그래프가 더 비슷해지고 같아지고 심지어 그 이득보다 더 과대평가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득을 내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예. 네. 이득을 내는 사람은 그냥 단순히 멈춰 있지 않아요. 멈춰 있지 않아요. 음, 이득을 끊임없이 음, 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한 기업으로서, 한 개인으로서 과연 남들이 나한테 투자하고 싶은 사람인지, 예.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중산층으로 산 거에 있어서 내가 만약 만족한다면 어느 누구도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럼 만족하지 않으면 내가 음, 찾는단 말이에요. 예, 단순히 부자처럼 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부자가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려면 지금 피디님이 했던 그 결단들을 하는 거예요. 예, 전 그래서 음, 중산층들 절대 같지 않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제가 왜 음, 중산층 얘기를 하냐? 중산층들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사람들보다 중산층이 바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왜? 이 사람들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본. 아, 예. 근데 그 자본을 그 다음 자본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결단과 그 어떤 진짜 내가 부자처럼 이제는 더 이상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 예. 그래서 아, 사실 지금 PD님은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PCM을 아,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바뀐다. 저는 PCM 듣는다고 다 바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맞아요, 그거는. 바뀌는 사람은 1번 저랑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네. 왜냐면 그 네, 공감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만약 깊이가 없으면 저를 공감할 수 없고 그냥 그러다가 말 거예요. 아, 쟤는 그냥 콜드콜이나 가르쳐 맞아요. 주고 그냥 저런 분야가 있나 보다라고 할 거예요. 아, 네, 네, 근데 네, 왜 네. PD님이 거기에 깊이 우려나서 심지어 저를 막 사이비 종교식 뭐 그런 사람처럼 막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막 대표님 맞아요. 막 감사하고 네, 네, 막 네, 요즘에 막 네, 맞아요. 그게 뭐냐면 깊이 공감해서 그래요. 근데 깊이 공감했는데 이제 그 이상을 이제 바라보다 보니까 나도 이제 저걸 가지고 싶고 나도 저걸 담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다 네, 보니까 지금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PCM에서 배울 수 있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은 특히 중산층에 계신 분들은
같지 않다라고, 내가 만약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하고 싶으면 진짜 단순히 중산층에서 머물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부자가 돼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부자 될 사람은 결단해요. 음, 예. 맞아요. 부자 같이 보이려고 이제는 더 이상 그걸 지긋지긋해, 이제는. 부자 될 사람은 맞아요. 결단해요. 일에 악물고 결단해. 예. 맞아요. 제가 그 가장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나한테 투자해야 된다는 거 처음에는 모르고 투자를 했던 거예요. 몇 천만 원이라는 걸 진짜 그냥 단순히 알고 싶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만 했는데 그리고 하고 나서는 그냥 아 그래 나는 이 정도만 얻어가도 굉장히 얻어간 거다 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값어치가 얼마나 크다는 거 그리고 결단 그리고 다른 게 이 원하는 게 다른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물질적인 거, 뭐 무슨 뭐 비싼 백을 산다거나 뭐 한다거나 그전에도 누려는 봤지만 그게 무의미하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안 그렇거든요. 여자라는 존재는. 근데 정말 다 얻고 엊그저께도 제가 이제 그 여동생하고 이제 통화를 하다가 이제 그때 진짜 좋아하는 거를 하려면 투쟁해야 된다고 PCM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 이제 곱씹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언제 지금 가장 행복하냐 그랬을 때 지금 이런 수업을 듣고 있고 뭔가가 내가 알아가고 있나. 근데 알면 알수록 부족한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만큼 알았으니까 다 알았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알면 알수록 부족하고 더 해야 된다는 이게 그래서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네, 그래서 부자가 겸손한 거예요. 네, 진짜 부자는 진짜 겸손해. 지금 피디님이 곧 네, 느끼는 그 심리가 부자들이 느끼는 심리예요. 부자들은요, 네. 알면 알수록 내가 부족하다는 걸 부자들이 사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걸 굉장히 많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고 있고 이럴 때 가장 누가 정말 그냥 내가 이런 공부 없이 그냥 책 읽고 뭔가 하고 이것만 좀 이제 이게 내가 오직하면 내 뇌가 꽉 돌덩어리였는데 이제 하나가 요만큼 송곳으로 좀 뚫려서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 느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한데 그러니까 해야 될 게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대표님께서 PCM에 될 사람이 중산층이라고 말씀해 줬는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이 어느 정도 나에 대해서 좀 인지가 돼야지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주 이걸 좀 듣는 분들, 특히 이렇게 정신적으로 나는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 돈도 좀 있고, 그리고 이제 나이도 좀 있고, 어느 정도 좀 부도 조금 이렇게 뭔가 해봤는데, 정신적으로 약간 정체성을 못 찾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좀 적극적으로 권유해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질문은 저의 강아지가 오늘 제가 휴가여서, 네, 저것이 짖네요. 네. 어, 오늘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어, 이 질문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거를 요즘 또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대표님이 처음에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질문. 우리가 1대1 코칭할 때도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이거거든요. 그랬을 때 정말 난감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면서 질문이라는 건, 뭐, 잘 잤니? 밥 먹었니? 어떻게 지내니? 그리고 뭐, 고객들과에서도 뭐, 어떤 집을 원하세요? 뭔가 이런 서로 질문 정도밖에 안 하고 살았는데, 지금의 이제 대표님하고 계속 일대일 코칭 수업을 듣고 뭔가 하면서 쥐어짜야 된다는. 쥐어짜 보니까 이 뭔가가 자꾸 그 돌아가지 않는 내였지만 자꾸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이 몰랐던 부분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 궁금증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다는 게 이게 질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질문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는 걸 부모님께서 늘 우리 PCM에서도 그렇고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질문을 하고 나고 뭔가 답을 주실 때 정답을 안 알려주시잖아요. 또 그 다음에 질문을 만들 수 있게끔
해답은 내가 찾으라고 주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그게 힘들었는데 이제 한 1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PCM 수업을 들어도 그렇고 이런 인터뷰를 해도 그렇고 이때 코칭을 들어도 그렇고 끝나고 나면 저기에서 내가 하나 또 찾아서 이렇게 나의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현재에 있고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대표님께서 항상 질문, 소통, 이게 제일 먼저 키워드거든요. 근데 이 대표님이 이런 코칭 수업을 하고 뭔가 하고 이럴 때 대표님께서도 이 질문이 중요하다는 걸 처음부터 알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이 20살 때, 뭐, 말레이시아를 기억도 안 가고, 나요? 우리 호주를 가고, 뭔가 하고 이랬을 때도 이 질문이라는 걸 대표님도 중요하다는 걸 느끼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순간 확신이 되니까, 그리고 그게 대표님이 그걸로 인해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바뀌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를 해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제 처음 대표님은 확신이 들어서 그걸 내 걸로 만들었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기억나는 건 말하고 싶었던 게 기억나요. 저기 세미나 갔다 오면 왜냐면 영어를 한참 내가 영어를 써야 되는 환경이다 보니까 뭔가 이런 세미나 비즈니스 영어라든가 진짜 이런 원칙적인 어떤 그런 명언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이런 영어를 배우면 그 어떤 지혜가 들어가 있는 영어를 배우려면 그거를 자꾸 말하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질문을 내가 처음부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난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한테 이게 공유해주고 나눠주고 말하려고 했어요. 음, 음, 그러니까 음. 그래서 말하기부터 나는 시작했지. 그래서 말하는 것도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에너지를 딱 톤을 높여가지고 내가 이런데도 있게끔 막 이게 말을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앵무새처럼 그런 강사진들의 어떤 그런 세미나의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강사진들의 그런 어떤 제스처라든가 바디 랭귀지라든가 이런 것들 따라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말하는 게 음. 우선이었지. 난 처음부터 경청하고 질문하진 않았어요. 예. 그래서 1번 나는 말하고 하는데 왜 나는 내가 저게 너무 좋아서 예, 듣고 음. 경청하고 그걸 따라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저는 그거를 내 스스로 인지를 못하다 보니까 나도 저렇게 막 말하고 막 하면은 누군가가 내 거를 들어주고 와 박수 치고 나한테 돈 줄 것 같았단 말이에요. 아, 예. 돈까지는 아,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막 네. 내가 막 돈을 쫓는다고 하면 약간 되게 쑥스럽고 뭐 어쨌든 돈 얘기를 음, 우리는 돈 얘기를 하는 게 중국에선 더 그렇거든요. 더 이제 좀 그래요? 샤이하고 그렇죠. 돈 얘기를 안 해요. 되게 그 좀 불투명하게 할 것 하는데 같은데. 아니에요. 한국이 더 돈 얘기고 한국인 무슨 내가 밥 살게 오늘 뭐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네, 네. 중국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아, 중국에는 더치페이가. 뭐 막 그냥 사면은 사는 거지. 앞에서 뭐 오늘은 내가 사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약간 이런 아, 느낌이 아니에요. 뒤에서 그냥 누가 회의를 하든가 아니면 신발을 제일 천천히 이렇게 그 뭐 신는 사람이 회의를 안 하려고 하는 거거나 어쨌든 그게 막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 어떤 이렇게 친구들끼리도 그거 나가서 밥 사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밥을 여러 번 계속 사고 쟤는 계속 안 사면 걔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제 뒤에서 이제 저 새끼는 밥을 늘 안 사고 그냥 얻어만 먹구나 뭐 이러면서 쟤는 약간 좀 인색하다라는 어떤 그런 걸로 이제 서로 음, 알고 이제 걔하고 점점 거리를 두고 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제가 뭐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처음부터 질문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랬고 아, 그냥 대표님도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그럼요. 처음부터 질문한 게 아니라 난 처음부터 말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 사람들처럼 말하려고 했어요. 그 아, 사람들처럼. 저 원래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절대. 아, 그래요? 네, 그 사람들처럼 최대한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뭐 제스처도 이렇게 나오고 뭐 막 이렇게도 나오고 막 음, 이렇게도 하고 막 아, 이게 아, 다 이게 다 아, 따라한 거지. 내가 이게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나 원래 이런 게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냥 촌놈이에요, 나는 그냥 아, 남들이 그냥 내가 착하니까 알아봐 줬으면 하고 그냥 이런 느낌이지. 사람들 앞에서 막 말을 하고 상상도 안 가요. 나 지금 이렇게 변했다는 게. 원래 그리고 지금도 내가 강사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맞아요. 강사님 하는 경우도 있고 대표님 아, 나는 지금 PCM을 대표해서 대표라는 어떤 칭을 하는 거지. 내가 뭐 강사 때로는 이런 회사에서 나를 불러가지고 강의를 하면 음, 강의하는 강사의 느낌이 아니라서 두 번째 콜이 없어요. 아, 예. 왜냐면 강사의 강사의 역할이 뭐냐? 난 또 그 본질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강사의 역할은 그 사람들에게 이득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네네네. 근데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거는 그때는 뭐 이런 강사처럼 보이고 말을 잘하면 이득을 준다고 난 그렇게 착각했나 봐. 근데 전체 사이클을 15년 동안 돌려보니까 강사가 동기부여 잘한다고 이득돼 있는 게 아니라 강사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학수를 안 받더라도 다 분노를 일으키더라도 관중들 이렇게 청중들에게 그래도 자기 할 수 있는 말 그런 용기 있는 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앞에 얼굴 대놓고 만약에 너는 병신이야 하면 병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강사가 난 진짜 강사라고 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에 그런 음, 강사가 없고 대한민국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근데 미국에 있는 그런 문화예요. 네네네네. 네, 미국엔 아, 심지어 니네 부모님이 멍청하다라는 걸 아예 대놓고 강의에서 얘기하는 그런 문화예요. 음, 네. 음, 근데 음. 한국에서는 대중 맞아, 강사가 큰일 그런 나죠. 얘기를 못 하는 맞아.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쌍욕도 뭐 못 큰일 하고. 나죠. 그렇죠. 맞아요. 미국에는 그런 게 흔하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음, 저는 뭐 질문을 잘하는 뭐 방법 막 이런 것들 했을 때 질문을 잘해라. 이런다고 해서 피디님 질문을 잘했던 게 아니에요. 음, 피디님은 그냥 뭐라고 하지? PCM의 어떤 흐름에 그냥 맞춰가지고 되어진 거지. 누가 맞아요. 아니 질문을 평소에 안 했던 사람 갑자기 질문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못 해요. 아우, 죽을 맛이에요. 지금도 네. 이렇게 인터뷰 아마 다른 PD님도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거를 짜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엔 단순하게 그냥 뭐 한두 번은 그냥 뭐 이렇게 대충 가지고 있는 걸로 저게 됐는데, 이게 질문이 얼마나 어렵다는 거를. 근데 이게 질문을 자꾸 하고 그거를 키워보다 보니까 관찰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질문도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는 내가 막 성장한 거 이런 질문들만 따면, 그래, 나도 이 유튜브를 하고 이 콜드콜을 해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질문이 어떤 궁금증이 있을까? 이거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나의 그냥 전에 나는 내가 누구한테 질문도 못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저거 왜 저럴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질문이라는 거는 자꾸 정말 받아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질문을 나 혼자 한다고, 나 혼자 하고, 나 혼자 그걸 하는 건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표님하고 1번, 이 1번, 질문, 1번은 그게 돼야 돼요. 저희가 배움에도 깊이가 있는데, 배움에도 깊이가 있는데, 남이 그냥 일방적으로 얘기해주는 말을 내가 학교 교실에서 클래스에서 내가 들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러면 내가 네네네. 듣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해했잖아요. 그리고 네, 내가 공감하고 이해했어요. 네. 배움의 깊이가 얕아요. 음, 예. 근데 교실에 맞아. 선생님이 얘기한 걸 이해하는 걸 넘어서 이런 방식에 있어서는 어떻게 적용하고 이런 방식에 있어서는 내가 선생님이 그 교실에서 한 시간 얘기하면 그 한 시간 얘기한 이외에 엉뚱한 질문 내가 해야 돼요, 사실은. 네, 네, 네. 네. 새로운 걸 배운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사실. 내가 뭐 주식에 관해서 배운다고 가정해 볼게요. 주식에서 배우면 주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으면 그 책 안에서 예를 들면 뭐 PER이 무엇인지, EPS가 음, 무엇인지, 이런 음, 것들을 뭐 얘기한다고 가정해 볼. 그러면
PER, EPS가 뭐지? 거기서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이런 거구나라고 하면 배움이 얕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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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PS가 뭐지 하면 거기서 뭘 얘기하면 내가 스스로 알아서 다른 걸 엉뚱하게 찾아봐. 예를 들면 갑자기 EPS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기업은 EPS 어떻게 되지? 이런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아, 네. 내가 알고 있는 기업의 PER은 어떻게 되지? 과거 10년 동안 PER은 어떻게 되지? 과거 과거에 이 회사 것도 한번 검색해 봐야지. 이 회사 것도 검색하다 보면 PER, EPS만 알 게 아니라 거기다가 또 뭐 R 뭐 음. ROA라든가 뭐 ROE라든가 뭐 또 엉뚱한 걸 또 보게 돼요. 그럼 이건 또 네, 뭐지? 네, 네. 그리고 또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잉여 현금 음. 흐름은 또 뭐지? 잉여 현금 흐름하고 순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아, 그럼 잉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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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 네. 흐름하고 순수익은 또 뭐지? 왜냐면 잉여 현금 흐름 딱 해석하는 걸 들어봤을 때 그냥 영업 음. 비용에다가 그 나가는 지출을 덜어가지고 네, 그 네, 나오는 네, 네. 순수한 그 순수익 현금 흐름인데 음. 아니 순수익과 잉여 현금 흐름은 같은 얘기 아닌가 하면 또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이게 단순히 책에서 그걸 다 얘기해 주나? 그렇지 않아요. 책에서는 네, 하나 맞아요. 틀을 딱 얘기해 주면 내가 알아서 거기에서 다양한 상상력을 거쳐가지고 질문을 해야 돼, 내 스스로가. 그리고 그 질문에 네. 대한 답을 내가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네, 요즘엔 네. 챗 GTP라는 게 있어가지고 걔랑 티카타카 하다 보면 책 이외에 그래서 책을 만약 보잖아요. 내가 책을 너무 빨리 본다. 새로운 업종을 배우는데 책을 너무 빨리 본다. 그건 책만 읽은 거예요. 그거는 깊이가 얕아요. 근데 네, 네, 책이 네. 잘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새로운 걸 배우는데 잘 안 넘어가는 경우는 그 책 자체의 용어도 어렵지만 내가 그걸 하나를 가지고 다른 거하고 다 연동하고 통합하고 연결시키기 때문에 책 페이지가 잘 안 넘어가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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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래서 네.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배울 때는 어떤 강사진, 어떤 한 유명한 회장님 대표의 어떤 말을 듣거나 했을 때 나 저걸 이해해, 나 저걸 공감해 하면 음. 얕아요. 예. 맞아요. 진짜 이해하는 건 어떤 거냐면 저 사람이 하는 걸 내가 똑같이 할 때 이해를 한다, 공감한다. 이게 깊은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면 그거에 공감해요. 그 책에서 뭐 주식 공부할 때 뭐 EPS를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나도 EPS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책에서 음. 표현한 것만큼 얘기를 잘해야 돼. 막 사례를 들면서. 음, 음. 예. 네, 예를 네, 들면 네. PCM에서 뭐 다양한 걸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네, 개인 네, 네. 파워를 얘기하면 PCM에서 얘기한 개인 파워를 저게 개인 파워구나. 저게 6단계 질문이구나. 저게 비즈니스 음. 프로세스가 이걸 이해하는 거 얕다고. 근데 네, 내가 네. 그거를 누군가한테 맞아요. 가르치는 것 넘어서 단순히 그 하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비춰진 나의 모든 사례까지 다 넣어 가지고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했을 때 그게 깊이가 음. 배움의 깊이가 깊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전제 조건이 내가 말을 네, 잘하면 누군가한테 단순히 얕게 가르쳐줘요. 말을 잘하면. 네, 네, 저도 지금도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1대1 코칭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게 1대1 코칭이라고 제가 왜 이거를 믿고 있냐면 1대1 코칭은 내가 일방적으로 줌에서 하는 것처럼 교육하고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에요. 주입식 네, 교육이 맞아요. 아니라 1대1 코칭은 내가 말하면 가장 쉬워요. 왜? 얘를 얕게 배우면 끝나는 거예요. 너 가르쳐 줬잖아. 네, 아니에요. 1대1 코칭은 얘를 얕게 배우는 게 아니라 깊게 배우게 만들어야 돼요. 깊게 배우게 네, 만들려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얘가 원래 질문을 던져야 될 거를 야, EPS가 뭐야? EPS 다른 기업 거 찾아봤어? 그걸 찾아봤다고 했으면 그걸 기억하는 게 있어? 왜 그 EPS 다시 뭐라고 했지? 그럼 그 회사 현금 흐름은 얼마야? 그리고 다른 회사 건 왜 그 회사 걸 여러 번 반복했는데도 왜 기억을 못해? 뭐 다양한 이런 질문을 티카티카 하면서 계속 네, 여기에 네, 대해서 하나를 가지고 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 네, 입장에서 자꾸 대답을 못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못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네, 예, 맞아요. 근데 나는 앞에서 이미 EPS가 뭔지를 다 얘기해 줬어. 그럼 네, 얘도 이미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EPS에 대해 다른 관점을 붙여 물어보다 보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음,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왜 질문을 잘해야 되냐? 그거는 1번 나를 위해서. 내가 깊게 배우려면 내가 단순히 이 선생님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거를 단순히 그걸 이해하는 걸 넘어서 다양한 식의 질문을 던져서 더 깊게 그거를 어때 씹어 먹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깊어진 원본이 깊어지면 나를 내가 다시 인식해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이거를 가르쳐 주고 싶어. 내 자녀한테도 가르쳐 주고 싶어. 좋으니까. 왜 내가 깊게 이제 배웠으니까 경청의 깊. 그러면 다른 자녀한테 가르쳐 주고 싶을 때 내가 단순히 잔소리 하듯이 말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도 그 선생님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면서 질문을 계속 하는 것처럼 나도 내 가르쳐 주는 자녀든 수강생이든 그 사람들한테 일대일 코칭하는 영역에서 더 많이 질문하고 그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그 질문에 대한 것들을 머리를 계속 돌릴 수 있게 나도 얘를 깊게 배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이걸 복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맞아요. 질문의 중요성은 깊게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깊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하려면 음,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어디 가서 유튜브를 들었던 거, 아, 나 저거 안다. 아는 게 아니잖아. 너 유튜브를 맞아요. 해봤냐 이거야. 맞아요. 아는 게 아니잖아. 너 네, 한 인간을 아예 그 사람 인생을 고쳐줘 봤냐? 변화시켜 줘 봤냐? 아니잖아. 근데 왜 자꾸 네, 안다라고 공감한다, 이해한다라고 얘기하냐고. 네가 해봤냐 이거야. 어떤 사람 또 맞아요. 해봤대. 그러면 옳은 방법으로 했냐 이거야. 방법을 계속 음, 해가지고 또 해봤대. 한다고 해서 또 옳은 방법을 하는 거 아니에요. 틀린 방법으로 하는 네,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어쨌든 질문은 결국에는 음, 내가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고 제대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지. 그리고 피디님도 사실 질문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제가 답변하는 거 피디님이 이게 어떻게 보면 질문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내가 아무리 대답 잘 하는 사람이라도 질문을 못하면 내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도 사실은 질문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질문 하나 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도 네, 끼어들 수도 있어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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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어떤 의미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러면 어떤 게 되냐면 티카타카가 돼요. 어떤 사람들은 야, 네. 질문을 해놓으면 중간에서 말을 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음, 이거는 음. 한국식이 거고 진짜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미국에서 보면은 이런 어떤 네, 폭스 뉴스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그 질문자 인터뷰와 대통령 대화할 때도 자꾸 중간에 끼어들기도 하고 대화 타카타카 하면서 그 긴장감 유도하면서 그 음, 진짜를 뽑아내려고 엄청 애를 써요. 걔네들 네,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한국에서 그냥 어떤 언론에서 인터뷰하고 질문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차이가 레벨 차이가 너무 나요. 예. 그래서 음, 이것도 질문도 봐봐요. 레벨 차이가 나고 그런 어떤 기질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심리가 있어야 돼요. 그걸 배워야 돼요. 이게 다 커뮤니케이션, 그런 커뮤니케이션은 평생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알면 알수록 이게 정말 더 부족하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대표님께서 그 질문의 예를 들어줬는데, 그러니까 그 얕았을 때 질문은 아, 내가 다 안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1대1 코칭할 때 대표님하고 하면은 안 깨지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몰라요. 다른 분은 그랬을 거라 다 생각해요. 비슷할 거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안다고 착각했던 거를 다시 해주고 나면은 그거를 다시 찾아보고 다시 이렇게 되면서 내 걸 만들어 가면서 또 깨달아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는 게 다가 아닌구나. 보이는 게 다가 아니는 거구나. 이러면서 정말 이렇게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찾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그 부족한 거를 인정을 하고, 이 주제 파악이라는 걸 하다 보니까 경청이라는 것도 더 하게 되더라고요. 한마디라도 듣고서 예전에는 그냥 경청해도 대충, 아, 그래, 저 말 알아. 내가 뭐 얼마나 이 정도 살았는데 뭐 다 알아 이랬는데 지금은
놓치는 게 많다는 거를 정말 내가 귀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은 저 말의 뜻을 못 알아듣는다는 게, 그 예전에 아, 나는 늦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냥 이거면 됐다고 했는데 그건 내가 경청을 깊게 안 해서 그렇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질문은 하면 할수록 더 어렵다는 느낌들이 더 많이 들어요. 예. 오늘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요. 제가 이제 어쨌든 이 수업을 들으면서 처음에는 단순히 배운다는 거, 이제 콜드콜 유튜브도 하고 뭔가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왜 내가 콜드콜을 해야 되고 내가 유튜브를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거를 한 건데 지금에 와서 그게 얼마나 큰 자산이 되어 있는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말을 풀어내니까 물론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가 이렇게 풀어내는 데 있어서 알고 예전에는 모르고 풀어낸 거거든요. 아까 두 번째에서 말한 것처럼 그냥 말만 많이 했던 거라면 지금은 내가 알고서 좀 뭔가,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질문도 좀 하게 되고, 혼자서 거기다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그 정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감정, 관계, 말, 행동, 정말 디테일한 것까지 다시 이게 세팅이 되는 기분이더라고요. 지금 저는 제가 그렇게 세팅되어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1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는 주변 사람들도 이제 제가 좀 달라지는 게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이 제거하는 것들도 그렇고 말할 때도 예전에는 끼어들기 같은 거, 저희 딸이 저한테 가장 지적을 많이 했던 게 A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B로 넘어간다고. 그런데 이제 그게 A에서 끝까지 티카티카 하고 뭔가 하면서 들으려고 하고, 내가, 그러니까 알고 있어서 B로 넘어갔다고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혼자 되어진 게 아니고 같이 이런 교육 속에서 제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제 정말 14년 정도의 코칭 수업을 하시고 그리고 1대1 수업을 한 지는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많이 이렇게 시스템을 바꿔오면서. 근데 그 안에서 지금 1대1 코칭 수업 받는 사람들은 저처럼 많이 지금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이 PD님들도. 그러면 그 변해가는 그 핵심들이 어디에 있다고 대표님은 보시는지, 그리고 누군가가 여기에 들어와서 또, 대표님과의 물론 뭐, 1대1 코칭을 통해서 누구나 겪는 과정들을 이걸 해내야지만이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게 통합적으로. 그래서, 아, 여기에 들어오면 이 통합이 돼야지만이 그다음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나오는, 이 통합이 어느 순간에 그 나오는 그거는 이제 대표님께서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저 사람은 언제쯤이 핵심이 나올 거다. 속성이 이런 걸 했을 때 그거에 대표님께서 한 그 핵심을 한 세 가지 정도로 키워드로 나눠준다면 어떻게 좀 풀어주실 수 있을지. 일단 제가 1대1 코칭을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1대5 코칭을 제일 오래 했어요. 아, 그러니까 그게 그래요? 예, 그게 핵심이에요. 왜냐면 아, 피디님 가만히 생각해 봐요. 피디님 자신도 단순히 1대1 코칭이라고 하는 상품이 없을 뿐이지 대체적으로 피디님이 프라이빗으로 1대1로 소통하는 사람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의 그 중에도 한 사람 엄마 아빠 따로 이렇게 소통하는 거지 음, 1대 다로 얘기하고 1대 다로 코칭하는 건 사실은 훨씬 1대1보다 빈도수도 그렇고 훨씬 1대1보다 약하죠. 예. 1대 음, 다로 하는 건 또 추가적인 스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1대1로 하는 거와 1대1 다로 하는 건 스킬이 달라요. 근데 가만히 네네네네. 들어보면 우리 인생에서 1대1이라고 하는 코칭이라고 하는 단어는 안 쓰지만 1대1로 소통하는 게 사실 제일 커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그냥 서로 티까태까 할 뿐이지 맞아요. 저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을 봐가면서 가려가면서 이 사람들하고 그냥 나도 좀 릴렉스 할 겸 그냥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지 아니면 내가 좀 고객이 잠재 고객 될 사람들은
아예 이게 딱 세팅도 다르단 말이에요. 음. 근데 1대1 코칭이라고 하는 걸 내가 상품으로 만든 지는 제가 봤을 때는 2019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 아, 그때 오래되셨네요. 처음으로 상품을 만든 거예요. 예. 근데 1대1 음, 코칭 그때 상품을 10회 코칭에 15만 원인가 받았어요. 아, 예. 그 말이 아, 뭐냐면 음, 내가 내 거를 상품화 해가지고 팔았던 게 사실 그게 핵심이었어요. 제가 아, 제가 알고 있는 거 있는데 내가 강의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야만 난 강의할 수 있다고 난 생각했는데 아니 1대1로 전화로 음.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1대1로 하는 네, 게 1대 다로 하는 것보다 더 민감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아, 이런 아이디어 있고 또 사람들이 매번 만나야 되면 그 강의 장소도 필요하고 난 그래서 어디 카페 가거나 항상 어디 갈 때면 스타디란 뭐 카페라는 무슨 이런 카페 가면 항상 그런 세미나장이 있는지 그런 세미나실 있는지 그거를 계속 룸을 계속 관찰했어요. 왜? 내가 언젠가는 음. 여기서 할 테니까 언젠가는 저런 큰 룸에서 할 테니까 이게 내 마인드였는데 그 마인드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요즘엔 줌도 있고 네, 그때는 유튜브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요즘엔 줌도 있잖아요. 예, 네, 네, 줌으로 이제 네. 1대 다로 할 수도 있고 굳이 그런 강의도 뭐 오프라인에서 있으면 좋겠는데 오프라인은 나는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나는 한다고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근데 그때는 음, 뭐 그런 전략을 누가 나한테 가르쳐 준 사람이 없다 보니까 1대1 코칭 네가 팔아라고 누구한테 나한테 얘기해 준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내 혜택을 받고 있는데 나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 네, 고객들한테 이제 1대1 코칭 이렇게 했다 한번 받아보겠냐 다 원하더라고요. 그 다 원하니까 팔았는데 시간이 막 쪼이는 거예요, 내가. 예. 네, 네, 네. 왜냐면 나는 어, 시간이 24시간 하루에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이 다 막 1대1 코칭 원하고 나는 그냥 20분씩 하려고 했는데 내가 막 또 막 계속 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20분씩 하려고 아, 했는데 막 1시간씩 통화 막 하고 그러면 다음 맞아. 스케줄 하고 하다 보면 때로는 스케줄 캔슬 되기를 바래요. 막 힘들어요, 나 자신도. 음. 근데 그때 이제 느꼈죠. 사람들이 상품의 가격하고 상관없이 이게 필요하면 다들 구매를 하는구나. 아,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피디님도 똑같아요. 내가 누군가랑 대화를 하는데 이게 상대방 나한테 돈을 지불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네, 피디님 공짜로 나눠주고 있는데 공짜로 나눠주는 건 사람들은 사실은 그거를 깊게 헤아려 듣지 않아요. 그렇게 사려 깊게 듣지 맞아요. 않아요. 근데 1대1 맞아요. 네, 코칭의 상품을 누군가 쌩 모르는 사람이 내가 콜드콜로 팔았단 말이에요. 네, 그 네. 사람이 그 가격을 지불한다는 건 내 말발에 먹히고 설득력 먹히고 그 페인 포인트에 먹혔기 때문에 그 핫 버튼에 이제 눌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쨌든 결제를 했단 말이에요. 이체를 하고 결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네, 네, 당시에는 네, 네, 네. 심지어 네이버 페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음, 말 그대로 이체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간이 아, 가세자 돼도 억대 연봉 갈 수 네, 있었던 거예요. 예. 아, 왜냐면 돈이 다 그냥, 현금이니까 나는 네, 네, 네. 신고구모고 난 전혀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네. 나중에 무슨 뭐 아, 이런 네이버페이라든가 무슨 뭐 지금처럼 뭐 이런 페이먼트 그런 온라인으로 페이먼트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 심지어 카드 기기도 다 있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걸 하니까 세금 뭐 그런 것들을 오고 이제 세무사도 써야 되고 그리고 막 네, 세금에 대한 맞아요. 두려움을 그때부터 느꼈죠. 똑같이 나는 원래 네. 1억을 벌었을 때 1억이 다 내 건데 왜, 왜, 아, 왜 막 3억씩 벌어도 똑같이 1억 받 맞아, 1억 맞아, 1억 남는데 왜 나는 더 힘들지? 맞아, 예. 맞아. 그러면서 아,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막 이러면서 어,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제가 일대일 코칭을 제일 강력하게 믿고 있는 이유는 네.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첫 번째 민감한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아, 예. 그리고 프라이빗 하다 보니까 상대방도 나에게 오픈을 해줘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아, 예. 네. 민감한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다음 상대방 나한테 오픈을 한다. 그럼 세 번째가 뭐가 음, 되냐면 제대로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진짜 문제의 근원이 뭔지를 정확하게 그 사람한테 알려주면 돼요. 이렇게 간단해. 아, 네, 네, 근데 아, 네, 대체적으로 1대1 코칭 아니면 나한테 오픈하지 않고 민감한 대화를 해줄 수가 없어요. 네. 이게 포인트. 그 사람이 민감한 아, 대화를 나한테, 민감한 얘기를 나한테 해줘야 되고, 자기의 문제를 오픈해 줘야 된다. 자기 오픈해야 된다면, 오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녀 관계에서만 오픈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네, 믿을 아, 만한 스승이라든가 멘토한테는 내가 내 거를 거의 기업이 상장되면 다 오픈되잖아요. 적나라하게. 네, 네, 이 네. 기업이 이득이 되는지 이득이 안 되는지 이번에 마이너스인지. 근데 상장 안 된 기업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음. 상장된 기업은 어때요? 싹 다 오픈돼 있잖아요. 완전 아, 해파리처럼 네, 투명하잖아요. 아, 네. 인간도 내가 성공하려면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 진짜 믿을 만한 사람 한 사람을 고용해서 함께해서 오픈을 해야 돼. 근데 음. 여기서 위험한 건 아무 사람한테 오픈하면 돼. 그래서, 음, 왜냐면 아무 사람한테 오픈하면 상대방이 단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협박할 수도 있어요. 네. 음. 자연스럽게 사람은요,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나중에는 그게 오히려 관계가 틀어지면 네, 그게 협박으로 다가와요. 맞아, 네. 맞아. 네, 왜냐면 믿는 맞아. 사람한테는 우리가 다 오픈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사람한테 다 오픈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네. 오픈하다 보니까 제가 오픈해야 상대방도 오픈할 거 아니에요. 너무 해파리처럼 오픈하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제 나의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약점이 계속 안 잡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픈하는 거를 사람들이 왜 무서워하냐면 약점이 잡힐까 봐 무서워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음. 약점이 잡힐까 봐 무서워하는 그 약점도 내 생각이에요. 내가 만약 그게 약점이 아니고 그 실제로 그 약점이 상대방이 나를 잡고 협박하면 그 약점이 안 잡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크면 돼요. 그게 아, 더 이상 나한테 약점이 아닐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제 음, 입장에서는 오픈을 하면 누군가가 나한테 약점을 잡지만 근데 그 약점이 안 잡힐 정도로 내가 계속 개발하고 계속 크다 보니까 상대방 음, 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게 네, 약점이라고 생각해서 얘를 이렇게 내 손아귀에 딱 잡으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음, 되게끔 내가 만들어야 돼요. 자, 봐봐요. 앞에서 네, 네. 오픈은 했어요. 오픈한 것도 내가 오픈했어. 근데 통제권 상대방한테 줘버리고 나를 협박하지 말래. 이거는 진짜 통제권 타인한테 있기 때문에 맨날 협박하지 말라고 할수록 그 사람이 협박할 거예요. 음, 나는 상대방한테 오픈했어. 그럼 얘가 나를 협박할 수도 있다라고 한 전제하에서 오픈해 버렸기 때문에 어때요? 나는 뒤에서 엄청 노력해서 그 사람이 이걸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게 더 이상 나한테는 전혀 nothing,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음, 내가 만들어 버리면 돼. 음. 그래서 인간은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투명해요. 근데 자신감이 음, 없고 내가 그 다음 단계를 가지 못할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한테 오픈하지 못할 거예요. 앞으로 평생. 음, 특히 중산층들은 내가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오픈해가지고 그 정도로 다른 사람한테 내가 다 존중받고 막 부자처럼 같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 다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안에 내 내면에 있는 그 어떤 그 뭐라고 하지? 그 쭈구리 같은 음, 그걸 다른 사람한테 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죠? 맞아요. 네. 근데 누구한테는 한 번 보여줬을 때 그때 보여준 사람한테 그 사람이 꼭 나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봐야 돼. 그게 질문이에요. 네. 음,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날 도와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대화를 해보면 아는데 대화는요, 내가 말을 잘해서 아니라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음, 그냥 동물적 감각으로 이 사람이 보수네. 이게 딱 느껴져요. 음, 사람이 요즘에 말을 아무리 잘해도 거기서 거기에요. 왜? 챗GPT, 유튜브 다 나와요. 말을 잘하는 거. 근데 뭐가 음, 안 나오냐면 유튜브와 챗GPT에서 뭐가 안 나오냐면 질문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상대방을 건드리고 얼마나 디테일하고 질문을 어느 만큼 카리스마 있게 기가 막히게 그 신비를 넣어가지고 그 질문하는지 그거는 절대 어디 안 나와요.
피디님, 제가 피디님하고 일대일 소통하면서 일대일 코칭할 때 제가 했던 질문이 세상 밖에 나온다고 생각해요? 세상 밖에 그런 것들이 샘플을 봤다고 생각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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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바로 없어요. 그것 때문에 피디님이 결국에는 네, 일대일 코칭 지금 받게 됐고, 그리고 변하게 된 거예요. 네, 네, 그게 아니라면 네. 절대 바뀌어줄 수 없어요. 지금 요즘에 미디어 시대에 요즘엔 다 있잖아요. 말 잘하는 사람의 시대가 더 많이 노출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뭐냐면 대중성이 된다는 거예요. 대중들은 저 정도 말 음, 잘하는 게 말 잘하는 거라 이렇게 인식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음, 대중은 대중이라고 하는 이유가 대중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뇌가 있는 게 대중이 아니에요. 뇌가 없는 게 대중이란 말이에요. 대중은 음, 대중에서 머무르면 절대 특별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특별해지려면 거기에서 대중들이 다 이런 내가 받고 있는 정보를 이런 정보를 다 받고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나는 어떻게 다르게 이 정보를 처리해야 될까? 그게 바로 지금 핵심이 그 음, 질문이에요. 그래서 나도 음, 내가 만약 그런 질문을 하는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질문을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대중의 일부는 피디님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동물적 감각으로 알아버려요. 음, 그래서 단 한 번의 대화로 알아차릴 수도 있지만 이 사람하고 함께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어때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인정될 수밖에 없어요. 왜? 뽀롱이 나요. 질문을 음, 하는데 처음에는 왜 나한테 저런 질문까지 하지? 근데 여러 번 만나다 음, 보면 빈도수 있다 보면 너무 많은 거를 내가 생각하지 않은 걸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음, 귀인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귀인이 우리 맞아요. 주변에 점점 나오기 힘들어요. 왜? 왜 음, 그럴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사람들, 미디어가 이미 네, 그렇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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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이미 그리고 다 알고 미디어가 있다고 착각하고 그냥 있어요. 미디어가 답을 다 알려주는데 그게 내 맞아요. 답도 아닌데 내 답인 것처럼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안 되고 뭔가 하고 이러면 틀렸다고 바로 이게 맞아. 내가 그거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미디어가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부자 되고 이거 배우면 부자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고 듣기만 하고 안 되면 저건 틀렸다. 이렇게 나와버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지금 대표님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중간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표님이 이제 본업 이야기를 해서 뭔가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또 하나 저도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지난주에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이 2시간 정도 강의를 했어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그런데 예전이라면은 저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고 하는데 이게 정말 배운 게 아까 복제해서 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이 뭔지 가리켜 보면 그게 진짜 내게 된다는 거를 이번에 더 느꼈어요. 하고 났는데 저도 모르게 여기는 이제 제가 현장에서 실무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런 이론이나 모든 걸 접목해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막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뭔가로 나 혼자로 끝났다면 저도 중간중간에 질문을 받게 되고 뭔가 하면서 거기에 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다음에 사람들이 그 이제 리뷰가 올라갔는데 갑자기 인싸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에게 굉장히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런 단어들 선택이라든지 그런 게 이게 배우고 듣고 뭔가 했을 때 행동으로 갔을 때 이게 나오는구나. 맞아요. 그러면서, 아, 더 대표님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이게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연결을 그냥 해야 되겠다고 했던 건 아니었고, 대표님이 자꾸 이제 경험하고 실험하고 뭔가 하라고 하고 본업을 찾으라고 대표님 그때 1대1 코칭 받고 막 이럴 때 얼마나 할 때마다 맨날 울고 내가 정말 이랬었는데 이제 현금 흐름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고 본업을 찾아가고 표점은 교육 산업이라는 이런 게 인지가 이렇게 확 들어오고 있는 지금 단계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데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리키다 보면은 정말 더 이게 알고 있는 거를 가리키는 것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내가 또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대표님의 이런 그 1대1 코칭 수업은 한 사람의 이게 진짜 세팅을 할 수 있는 다른 아까의 그 부자였는지 부자가 되고 싶은지 부자인 척한지 그거를 이 내가 느끼게끔 그래서 찾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콜드콜 유튜브가 얼마나 진짜 중요하다는 거 가장 기본이라는 거 이 유튜브에 말을 던지고 그리고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도 투명하라고 이제 했었는데 네네. 처음에 유튜브를 가리킬 때 투명하게 다 오픈하라고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것까지 오픈해야 되나? 막 하면서도 그니까 예, 뭐 했는데 이제 그게 나의 약점이 된 게 아니라 무기가 되어 있더라고. 이게 맞아요. 어떤 걸 이야기를 해도 맞아요. 꺼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한테도 뭔가 해도 예전에는 막 이렇게 좀 숨기고 싶고 이 말하면 말하기도 싫은 그리고 저 사람한테까지 이랬었는데 어떤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끄집어내도 이 나의 약점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게 풍선 유튜브에 효 투명해졌기 때문에. 그게 풍선 효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비대칭성, 비선형성이라고 네, 표현하기도 해요. 맞아요. 네. 왜냐면 내가 심리적으로 상대방한테 브리핑하고 상대방을 영업하고 이제 상담하고 어쨌든 클로징 해야 되는 그 과정에 티카타카 대화를 하다 보면 심리적인 면에서 예를 들면 한 가지를 내가 어 당당하게 아주 당당하게 내가 드러내지 못하면 그게 위축되고 이 정도 얘기해도 돼 이런 어떤 음, 약간 이런 움찔하는 게 있으면 이게 생각보다 이게 하나가 아니라 얘가 주는 그 심리가 상대방한테 결국에는 저 사람을 못 믿겠다라고 하는 그 동물적 감각으로 결국에 전달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피디님이 지금 훈련했던 거 뭐냐면 유튜브에서 원고를 그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드러내다 보니까 지금도 극단적인 것도 아니지만 더 극단적으로 자꾸 드러나는 그 극단 투명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평소에 내가 고객이랑 대화를 할 때 그런 당당한 면이 대체적으로 다 그런 당당한 면이 차지하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비대칭성이라고 하는 게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단순히 그냥 요 심리를 그냥 난 좀 더 단단해졌을 뿐인데 내 인생에서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이유가 그게 나비 효과예요. 나비가 여기서 살짝 날았는데 그 살짝 날았을 때 그 부채질했던 나비 그 날개짓 했던 그 바람이 브라질에서 나비가 날았는데 어 텍사스에 음, 막 거기에 토론토로 음, 막 이게 예, 네네네네. 분다고 어, 예. 그게 뭐냐면 카우스 이론이란 말이에요. 예. 얼마나 이 음, 작은 것이 얼마나 커지는지 그 봉리의 힘이라고 할까 그거를 그게 있어요. 그래서 피디님이 지금 경험한 건 제 수강생들이 다 그런 경험하면 저한테 그렇게 지금 기뻐하는 그 내용을 난 여러 번 들었는데 피디님 그 지금 네, 얘기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도 생각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좋았던 것들. 그게 뭐냐면 저는 이제 한 명 처음 이렇게 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네네, 명 하다 그렇죠. 보니까 네, 맨날 이게 반복되는 레퍼토리인데 그 레퍼토리에서 저도 더 기뻐해 줘야 되는데 제 표정에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이 지금 이런 느낌이라서 약간 저도 스스로 좀 당황했거든요. 예. 저걸 기뻐해 줘야 네네네.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뭐라고 보냐면 아니 저렇게 누군가는 뭐 자기가 이렇게 이런 좋은 결과가 있다고 했을 때 아니 기뻐해 주고 인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저렇게 냉정하고 좀 약간 뭐라고 하지? 저렇게 보이지? 이런 인상을 제가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근데 그런 인상으로 안 보여, 이제는. 그 뜻에 그 대표님, 뭐라고 하지? 더 그냥 가야 되는 길이 그쵸? 멀었기 그냥 때문에, 이제 요만큼 올라왔는데, 많이 하다 보면 많이 하다 보면 사실 그게
특별한 걸 수도 있어요, 상대방한테는. 근데 많이 하다 보면 제 입장에서 그 변동성이 크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네. 그게 제가 오히려 그런 게 크지 않으면 저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 자신도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새롭게 음, 준비하는 프로젝트도 또 하나의 프로젝트, 하나의 도전의 과제지만 그 도전의 과제 안에서는 항상 핵심 축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유익할까? 왜 트렌드라든가 방향이라고 하는 건 모두 다 이쪽으로 흘러갈 텐데 내가 이거를 내 지금 통찰과 내 지금 배운 걸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연습하고 했을 때 앞으로 내가 도와줄 사람 또 얼마나 더 많을까? 그리고 내가 음, 이 새로운 프로젝트가 또 실패하더라도 이 실패한 거로 인해서 내가 또 이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런 자산이 또 얼마나 많이 쌓일까? 저는 그런 걸 지금 요즘에 많이 생각하면서 새롭게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 제가 없었으면 오늘 저도 없었겠지만 이런 게 하나의 기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 마무리를 하자면 핵심 중에 핵심은 그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피디님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잘 음, 되려면 우리가 아셔야 되겠지만 더 잘 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를 신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네, 그 신뢰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단순히 그냥 감정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안에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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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허튼 게 없어요. 예. 하나도 네, 뭐 진짜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자꾸 돈 얘기를 자꾸 가져가려고 하는데 돈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나중에 돌아왔을 때 남는 게 돈이라고 이런 표현 있잖아요. 진짜 사람은 믿을 게 아니지만 남는 거 나중에 결국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이 뭘 의미하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명확성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제 수강생들한테 항상 이런 저런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결국 이거밖에 없어요. 네, 처음에 1번이 네, 그거예요. 난 네, 당신의 인품에도 관심 없고, 난 당신의 어떤 리더십, 뭐, 당신이 어떤 엄마하고 어떤 과정을 겪었고, 어쨌든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나한테 코칭도 받으려고 하고 하는데 그 병을 치유할 거냐? 그 병을 치유하려면 일단 우리가 좀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을 하는 거에 있어서 방향이 심리 상담이 아니잖아, 우리가. 네.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그걸 해보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설득이 안 된 사람들은 이제는 막 짜증 난다고 할까요? 내가 왜 상대방의 돈을 보는데 내가 왜 설득해줘야 돼? 근데 때로는 설득이 안 되는 인간들이 있어요. 자꾸 음, 자기가 뭔가 무슨 더 큰 일을 해내는 거 씨발 돈을 못 버는데 무슨 더 큰 일을 해내? 그래서 제가 좌파들 음, 되게 싫어하나 봐요. 네. 아, 이 중상층의 마인드 이상을 가진 분들은 자파를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요. 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마 자파였다가도 중상층 계열로 들어가다 보면 우파로 갈 수밖에 없죠. 내 걸 지켜야 되니까. 요즘에 우파도 별로인 것 같아. 나는 개인 파워, 개인이 진짜 중요해. 개인이 요즘엔 하나의 나라가 되고, 개인이 하나의 교회가 되고, 개인이 맞아요. 역량을 되게 키워야 돼. 개인의 경제가 되게 중요해. 개인의 파워가 중요해서 개인의 그 자유를 올바르게 가져갈 수 있게끔 정책이든 뭐든지 그 시스템화 되는 게 나는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생각해. 우파들도 좌파 같은 음, 우파가 얼마나 많은데요. 예. 알아요. 그래서 네. 좌파 우파가 네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세상을 3D, 4D, 5D로 보고 있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음, 예. 근데 많이 못 보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그거는 계속해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을 통해서 이 보이는 거를 계속 관찰해 가면서 그래야지 조금 보일까 말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PCM이라는 이 교육 세계에 들어와서 정말 저라는 사람이 이렇게 세팅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게 정말 많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데 정말 처음부터 다시 하는 기분인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내가 굳이 이걸 지금 해야 되나? 이거 안 해도 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고, 앞으로도. 그런데 거기에서 그리고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처음에는 혹했어요. 근데 지금 아니다. 처음부터 다시 내가 가겠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도 이번에, 저기 뭐야, 노트북도 샀어요. 맨날 딸 거 안 되는 것만 쓰다가 다시 뭔가가 그러면서 축하해.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좀 예전만큼 그런 게 아니라는 거. 그래? 왜? 그 이제는 내가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경험을 했는데 경험을 하고 시간이 지나고 해보니까 올라오더라는 변화되더라는 걸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또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도 늦지만 또 거기에서 따라가다 보면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는 이런 확신이 좀 생겼어요. 저는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이랬다면 그거는 시간이 지나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미루지 않고 하려고 하면 변화될 수 있구나를 이 PCN과 애들 코칭을 통해서 내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대표님께서 지금 쇼츠 올려주시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긴 거는 안 보더라도 그것만큼은 좀 몇 번씩 돌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우리는 몇 천만 원을 들여서 받은 교육의 핵심으로 딱 간치려 놓은 건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는 대표님이니까 할 수 있다는 생각이고 혹시 이 뭐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있다면 뭐 다른 동영상들보다 그 쇼츠에 그 짧게 짧게 나오는 거 되풀이 돼서 저게 뭔 말인지 알아들을 때까지 듣다 보면은 그것만도 교육 효과가 엄청 클 거라고 봅니다. 네. 쇼츠 아마 못 알아들을 거예요. 아이스랑 대표님의 네. 유튜브에 동영상 옆에 쇼츠라고 있잖아요. 어. 어, 그, 저 아니 그러니까 정말 그걸, 쇼츠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를 단순히 그렇게 이해를 했다 여기를 넘어서 그거를 진짜 깊이 알아들었는데 쇼츠는 말 그대로 쇼츠고 진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한, 저를 실제로 찾아온 사람들이 제자 될 만한 사람들은요 제 영상을 100개, 200개를 보고 찾아오더라고요. 어, 맞아요. 저도 처음에 대표님 음, 만나고 나서는 몰랐을 때는 대표님 거를 작업 거, 하다못해 다 그 영상 막 그냥 올린 것들, 춤췄던 거, 이런 것까지 다 보고 듣고 또 뜨고 막 네. 이랬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진지한 사람은 찾아요. 네, 쇼츠 같은 거 맞아요. 보고 변할 사람은 안 그런가요? 찾아봐도 좋을 저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다 들어서 그런가? 다 그럼요. 이미, 그거는 그거를 그냥, 피디님이 스스로에 대한 생각인데 내가 코칭을 하다 보면 진짜 저를 찾아온 아, 사람들은 제가 자격 조건을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나를 어떻게 예, 찾아왔고 이러면 맞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중에서 이 사람을 내가 주고 내 거를 시간을 내도 될 사람인지 아닌지를 음. 분별하는 거에 있어서 진짜 그럴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금 피디님처럼 뭐 쇼츠를 봐라 하는데 모르겠어요. 쇼츠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걸 보다 보면은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서요. 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은 그건 피디님이 재밌고 SNS, 피디님이 안에 디테일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쇼츠를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런가요? 오히려 더 서머리가 되니까 더 이제 좋은 거고 아, 일반 사람들 그럴 입장에서는 수 나 있겠다. 저 내용 나도 아는데 이렇게 되는 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굉장히 짰고 하면서 핵심을 축적 하니까 그동안에 한번 복습하는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들어도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그렇게 됐다고, 저게 된다고? 그러면서 좀 궁금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음.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요. 웬님 덕분에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대표님한테 모든 사람들이 빠지는 것 같아요. 아우, 저 음. 제일 최고의 칭찬이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정말 아마 조혜영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옆에 계시는 측근들, 가정 측근들도 그렇고 현재 뭐 같은 다른 일대일 코칭하는 피디님들도 그렇고 그게 무슨 뭐 이렇게 처음에는 왜 저러지? 이런 적이었는데 이건 자연적으로 알면 알수록 더 진짜 복제하고 싶고, 그리고 그거를 밖에다 실험을 하면서, 어, 진짜 이런 게 되네? 이런 게 같이 되니까, 접목이 되니까,
더 그게, 예,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감사해요. 네, 정말 이 감사하다는 말이 절로 그냥 나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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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